간의 무록에 감염이 될 경우에는 항생제를 굉장히 오래 써야 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간들에 대해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나오셨네요.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는 김용철이고요. 오늘 주제가 다낭성 신증인데 제가 다낭성 신증 클리닉을 하고 있어서 오늘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이름 자체가 좀 길어요, 선생님. 다낭성 신증후군? 뭐예요? 정식으로는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증입니다. 원래는. 네? 그냥 보통 환자분들은 다낭신, 콩팥에 물혹이 생기는 병인데 많이 생긴다. 물혹이 많이 생겨서 콩팥이 이제 커지는 병이고 콩팥 기능이 나빠지고 커지니까 이제 배가 불러올 수 있는 흔하지 않은 병이고요. 간에도 물혹이 생길 수 있고 질환입니다. 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간들간들해서 네. 선생님을 모신 거죠. 물혹이라고 표현 주셨는데 얼마나 많길래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건강검진을 해서 복부 초음파나 CT를 찍었는데 몇 개 생기는 거는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낭성 신증은 수십 개, 셀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은 이제 물혹이 생기는 거고요. 가장 큰 특징은 유전 질환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나 친척분들 중에 다낭성 신증으로 이제 고생하시거나 투석하시거나 이식한 분들이 보통 있는 가족력이 있고 나도 검사해봤더니 물혹이 많이 있고 그렇게 되면 보통 진단이 되고 다낭성 신증 환자의 전체 10%에서는 부모님 세대에서는 없었는데 나부터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내 밑으로 자식들에게는 또 유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유전자 검사는 피검사로 하는데요. 비용은 15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이 돼서 150만 원입니다. 결과가 한 3달 정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많이 걸리네요. 유전자 검사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합니다. 간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증자분도 그런 검사를 필요한 경우에 해야 돼요? 네, 간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콩팥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분들만 공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낭성 신증은 이제 가족력이 있을 수 있어서 나도 다낭성 신증이 있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또는 확진을 위한 초음파나 CT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기들이 복부에도 많잖아요. 가슴에도 네. 있고 그런데 폐면 폐, 심장이면 심장 다른 장기들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건가요? 다낭성 신증은 제일 흔하게 콩팥이 나빠지는 병이기는 한데 다양한 동반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고혈압이 흔하게 있고요. 고지혈증이나 고요산혈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요로결석이 있을 수 있고 드물지만 머리에 동맥에 꽈리가 생기는 뇌동맥류라는 게 생길 수 있고 해서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어서 추가적인 검사나 이런 걸 해서 필요하면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다낭성 신증이 있는 환자분들 수술하거나 이식을 하기에 앞서서 꼭 검사하는 게 뇌 쪽에 대한 맞습니다. 검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필요한 경우에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얼핏 말씀을 주셨는데 간도 마찬가지인가요?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간 기능은 정상인데 간의 크기가 커져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물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게 특징이라서 어느 정도 커지면은 그냥 배가 조금 불러오거나 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거나 그 정도의 증상을 느끼는 분도 있지만 아주 심한 분들은 걷기 힘들 정도 임산부보다 배가 훨씬 많이 나오는 다낭성 신증 또는 다낭성 간 질환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나 그런 다른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간은 아주 근본적인 치료는 잘 되지 않는 게 아쉬운 점이기는 한데 약물 먹어서 없앨 수는 없나요? 네, 콩팥에서는 사실은 신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쉽지만 간에 대한 약은 아직까지는 없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기는 해서 콩팥에는 효과가 있는데 간에는 효과가 없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임상시험을 했는데 결과가 아쉽게도 간에는 효과가 없게 나와서 먹는 약인 건가요? 네, 먹는 약이에요. 콩팥 입장에서 말기 신부전증에 가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 병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게 계속 진행을 하나 특징이라서 보구나. 네, 그래서 나도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 되는구나.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부터 좀 우울감을 갖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새로운 약이 나와서 기대하기로는 투석이나 이식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시기를 굉장히 뒤로 늦추거나 기대하면서 요즘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환자분들이 겪는
불편감은 무록의 안에 이제 감염이 생기거나 무록 안에 피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통증이나 발열이 있거나 그런 무록에 대한 합병증을 치료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무록에 감염이 되면 항생제를 굉장히 오래 써야 됩니다. 심한 폐렴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항생제 2주 이상 잘 안 쓰는데 네. 간의 무록에 감염이 될 경우에는 항생제를 기본적으로 6주 정도를 써야 돼서 치료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무록에 대한 합병증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커지는 거에 대한 치료가 네. 또 그 다음에 중요한데 무록이 뭐 한계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 있어요. 제 환자 같은 분은 15cm 이상 그렇게 무록이 한두 개가 큰 게 있으면 관을 꼽아서 물을 빼내고 배액을 해내고 다시 물이 차지 않게 경화술이라고 해서 시술을 하긴 합니다. 커져서 아주 커지시는 분들은 이제 복수가 차거나 그러잖아요. 네. 최후의 치료 방법으로는 간 이식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보통 이제 뇌사자 간 이식은 간 기능이 굉장히 나빠진 분들부터 네네. 우선순위를 받기 때문에 다낭성 신증으로 간이 굉장히 커졌음에도 기능이 정상이라서 아쉽게 뇌사 간 이식은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은 생체 이식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척분들 중에 다행히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강한 간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서 생체간 이식을 받고 나면은 다시 무록을 생기게 만들고 그러진 이제 않나요? 환자분들도 이제 그걸 굉장히 궁금해 그럴 것 하시는데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간들간들 같은 경우에 드문 질환이 맞다라고 하고 서울대병원인 만큼 이런 드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신장내과에 있는 김용철 교수님께서 클리닉도 열고 다낭성 신증 환자분들을 잘 치료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 수술 그리고 이식을 위해서 저희 간들간들 쪽에 협업을 의뢰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그리고 보호자분들에게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는 예전 교수님들부터 다낭성 신증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셔서 서울대병원에 다낭성 신증 환자가 한 1000분 정도 다니고 계시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6천여 명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사실 많은 비율의 환자분들이 다니고 계세요. 이게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들이 그 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경우가 많고 어떤 경과를 밟는지도 많이 알고 계신데 콩팥 입장에서는 치료제라는 게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약들에 대해서 적응증이 되시는 분들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요. 아직까지는 아쉽지만 간에 대한 치료제, 약제는 없지만 무록이 큰 경우에는 물을 빼낸다든지 하면 증상이 굉장히 호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고 기회가 되면 이식하면 굉장히 이제 치료 효과가 좋고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홍석현 교수님과 저의 외래를 이제 오시면 뭐 열심히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장내과 간들간들 협업을 훌륭하게 잘 이뤄내고 있으니까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거 네,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